자, 티슈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도 힘을 좀 못 쓰네요. 힘을도 못 쓰고 있고, 오늘도 이제 신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티슈진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고, 제가 FDA 임상 데이터 자료를 보고 온 내용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8년 동안의 진실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도와드려 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티슈진 영상 제가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들 많이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나온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심각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심각한 내용이다 라고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냐면, 자, 법원에서 코오롱의 이용렬 회장님에 대해서 이 소송이 제기가 됐었던 것들이 있는데, 인보사 투여한 환자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생존 환자 각 3천만 원, 사망자에게 5천만 원씩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지난 제가 7년 전, 6년 전, 8년 전쯤에 코오롱 티슈진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두고 개발했었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레퍼런스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그때 뭐가 문제가 생겼냐? 원래는 연골 유래 세포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GPE 293 세포, 이게 뭐냐, 신장 유래 세포가 들어 있었다 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임상도 중단되고 판매도 중단되고 코오롱 티슈진도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주주들도 소송을 걸었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네들 진짜 골관절염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 회사에 주식도 사주고 내가 그것도 실제로 약물도 투여를 받았는데 이러면 내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내 재산상 문제도 생겼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크다 라고 해가지고 각 주체별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유야무야하면서 많이 넘어갔고, 특히나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어디까지 올랐냐, 거래 정지 당하기 직전에 최고가 부근까지 딱 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때 소송했었던 투자자들이 많이들 취하를 했어요. 아이, 뭐 주가 올랐으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고, 뭐 티슈진 측에서도 뭐 많은 회유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환자들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환자들이 나 건강상 문제 생겼어요, 티슈진의 약물들이 뭐 가짜였어요, 저 정신적 피해 보상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했다라는 거고, 그게 패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배상해야 될 총액이 6억 6,400만 원이가 이 전혀 이 큰 비용이 아닙니다. 뭐 막말로 코오롱 그룹인데 6억이 없겠습니까? 물론 누구한테는 6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지만 코오롱 입장에서 6억이라는 돈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금고형 이상이 얼마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또는 벌금형 이상의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또는 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는 것처럼, 이번의 소송이 만약에 다른 투여 환자들이 야, 나도 한번 소송을 좀 해볼까? 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법적인 분쟁, 뭐 여러분들 거래처라던가 또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이슈로 이렇게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들이랑 미팅을 하게 되죠. 그럼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처분이 났는지, 그것들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먼저 변호사분들이 조사를 합니다. 법조계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티슈진이 만들었었던 이 인보사라고 하는 약물이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인 티슈진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좀 크게 보고 있는 항목들이고, 자, 두 번째로는 요겁니다.
자, 티슈진 90% 폭락에 스틱 스톤브릿지 풋옵션 예열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회사가 매출이 없으니까 증권 발행을 통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주식을 찍어내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임상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증권 발행을 통한 있다.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상환해야 되는 전환사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상환 전환사채 여기 있다. 보시면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22년 9월달, 24년 7월달, 25년 2월달, 25년 9월달에 채권을 찍어가지고 투자자한테 채권자한테 돈을 받고 그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달려있는 전환사채권, 얼마에 각각 5만원, 7만원, 19만원, 21만원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달려있는 채권을 찍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잖아요. 우리 주식 떨어졌는데요? 그냥 손해보고 주식으로 바꿔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안 통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행사할 수 있냐면 풋옵션. 야야야, 내가 너네 회사 꼬라지 보니까 주식을 안 바꿀게. 그냥 우리가 빌려줬었던 원금만 현금으로 가져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풋옵션 행사입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지금 채권자들이 이 풋옵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여기 투자한 채권자들이 자산운용사, 그죠? 메자닌 전문 자산운용사들이 물량을 많이 실었단 말이죠. 그 채권자들이 만약에 주식에 대한 전환을 포기하고 돈으로 돌려줘라고 했을 때 코오롱 티슈진이 그 돈이 있느냐가 지금 핵심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총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 2,365억.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코오롱 티슈진 너네들 회사에 돈이 있어? 지금 이거를 투자자들이 좀 무섭게 보고 있는 내용인데, 얘들의 지금 현금성 자산이 948억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다 지금 뭐 본인들 법인 통장에서 편하게 그냥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 일부는 묶여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을 포기하고 풋옵션 행사하면 어떡하지? 라는 지금 우려가 생기고 있다. 좀 조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려 그러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상 3상이 얘네들의 이번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인 신약 자체가 효능이 없습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 CRO에다가 전문적으로 좀 맡기고 결과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환자를 관리를 잘 한다 그러면 3상 2차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더 늘어나면 상당히 위험한 거고 만원도 깨질 수가 있는 건데, 공매도에 대한 양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매매 비중, 공매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종합하자면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반등을 잘 강하게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코스피가 주식이라고 치면 우리가 코스피에 만약에 8,000포인트나 8,500포인트에 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역사상 처음으로 2일 연속 걸리고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8,000이나 8,200 가면은 던지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반등 시작이네? 12,000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버티겠습니까? 보통은 던지죠. 보통은 던지려고 할 겁니다.
그 마음을 언제부터 먹냐면 여기부터 먹죠. 보통 여기부터 올라오면 던져야지 라는 마음을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면은 던져야지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큰 손들 입장에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삼상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개인들을 위해서 미리 밑에서 매수 물량을 밀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약하자면 하방에 대해서 크게 열려있는 구간은 아니다. 다만 상방으로 가기 위해선 좋은 재료들 그리고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여줘야 되고 투자 심리가 일단 회복이 돼야 되는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내용들이 지금 두 가지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르겠어. 뭐 평생 가져가지. 존버해. 라고 지금 바라보셔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종목, 이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의 회사 자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얘들이 갖고 있는 지금 미국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변질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다. 다만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변수가 생겼다, 리스크가 추가가 됐다 라는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지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 투자 전략에 대한 변경들이라던가 전략들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코오롱 티슈진만 해도 지금 누적으로 한 300분 정도 되는 분들이랑 전화나 문자 통해가 또 진단을 해달라고 하셔서 진단 또 많이 도와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듣고 내가 조금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미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아직도 뭐 연락을 줘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뭐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 위해서 따로 개설해놓은 핸드폰이기 때문에 뭐 새벽에 뭐 문자 남겨놓으셔도 전혀 관계없으니까 확인하시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매입가를 안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티슈진 안 좋아요, 티슈진 좋아요. 되게 주관적이고 애매한 답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내가 뭐 수량도 같이 적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전략을 좀 짜보고자 하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티슈진 영상이 지금 상당히 또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해결될 때까지 제가 주기적으로 꼭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놓으시고 응원을 많이 좀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께 큰 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